자,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매입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자, 매출거래를 입력했기 때문에 매입거래는 좀 편할 겁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온재료 200개, 개당 15,000원짜리 부가세 별도 매입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한 온재료 금액은 자기업소로 지급했고 현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에 전부 다 회계 처리할 이름은 현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입 쪽입니다. 매입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게 공제가 되는 것이면 51번으로 입력합니다. 지금 불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 자료를 넣을 것이니까 51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사업 물건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량 단가를 넣고요. 상도 전자라를 열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전자란에 표시하시면 안 돼요. 자, 매입은 개인사업자 상대로 물건을 또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계에서요. 자기업소 현금이고 부가세가 현금이니까 1번을 선택합니다. 자, 매입은 자동으로 온재료로 나오므로 분계가 맞습니다. 맞으면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매입의 이 과세는요, 부가세 10%짜리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부가세 신고서 보여드리면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은 1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이 아닌 거는 10번으로 들어갑니다. 고정자산이라 하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닌 것들은 다 10번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10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상품과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입의 과세 엔터 쳐서 복사하시고 똑같이 품목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매출거래와 똑같이 품목이 두 개 이상이면 복수거래를 누릅니다. 상단 F7 복수거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아래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입력하시면 ESC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네, 공급처명에 거래처를 넣으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전자란에 열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상품과 원재료를 사오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거든요. 자, 그럴 때 분계 2번 하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으로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온 물건 이름을 상품과 원재료를 구분해서 각각 입력해야 되니까 하단의 분계는 하나 고쳐야 되죠. 그 첫 번째 상품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나와 있는데 원재료 그대로 살리시려면 이제 금액을 거기 나온 대로 공급가액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상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상품을 원재료 바꿔서 상품 넣고 원재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계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4월 3일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원재료 수량 600개 개당 22,000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중요 표시합니다. 자, 우리가 수량과 단가를 넣으면 수량 단가가 곱해서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그 단가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 수령했으니까 매입의 과세 51번이고요. 사업 물건 이름 원재료 쓰고 주의할 점 그거 부가세
빼서 넣어야 되니까 600개 쓰고 2만원 넣어야 되는 거죠. 2만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별도 이런 거는 출제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세 포함 멀쩡하게 안 낸다 막 그러는데 출제자 마음이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을 상당히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약간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신 분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 유담 상사. 전자란에 이어가시고, 이게는 당좌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좌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고 외상한 거는 언제로 사왔습니까? 매입금 처리돼야 되므로 3번 혼합을 합니다. 차변에 두 개는 맞음으로 내버려 두시고요. 대변에 당좌예금 5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사오고요. 그 사온 물건에 포함된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그 부가세는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이제 공제나 환급받을 세금으로요. 당좌자산에 속하는 대전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제가 금액을 하나 잘못 쓴 게 있어서 잠깐 좀 수정을 하고 4번 문제를 입력을 할게요. 그 복수거래 잠깐 금액이 하나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원재료의 단가가 2만원이 아니고 2천원입니다. 2천원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2천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4번 4월 4일 주식회사 까치로부터 부재료를 5,5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써주고 있다는 거 이번에도 잘 보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음 매입하고 대금의 1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주식회사 까치를 거래처 코드 303번으로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부가세 포함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번에 부재료의 계정 과목이 부재료입니다. 원재료가 주된 재료이다면 부재료는 부수된 재료를 말하거든요. 다 같이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외상이라고 했을 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부재료 이렇게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니까 500만원 넣으시고 50만원 되게 하십시오. 자,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 매트에서 배웠죠? 네, 동일한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공급 처명 코드 자리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자, 창이 뜨면 코드 번호 303 넣고 수정키를 누릅니다. 하단에 커서가 떨어지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체, 종목 넣으시면 되겠고요. 유형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가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갑니다. 자, 전자란에 분계 혼합하시고 하단에 원재료가 아니라 부재료를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네, 계정 과목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대변의 현금
현금 10%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네, 전체 금액 550만 원의 10%이므로 55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거래처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원재료 100개, 100단위 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중에 35만 원은 거래처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수천 어음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처리하였다. 그 어음에다 중요 표시하시고요. 이 어음의 계정 과목 이름이 유담상사로부터 수취했다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받으러음 배서 양도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세가 되겠고요. 원재료 넣으시고 수량에 100개, 단가에 5,000원. 자, 그 다음에 상도.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여 하시고요. 분계는 혼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원재료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거기 지시에 따라서 받으러음, 외상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받으러음 35만 원인데 거래처를 바꿔야 되죠. 유담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해서 양도한 것이므로 어음에다는 어음 발행한 회사를 넣어야 되므로 유담으로 쳐서 유담상사로 바꾸고요. 나머지 외상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되니까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6일 주식회사 까마귀로부터 원재료를 200만 원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세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사업물건이 원재료이므로 지급어음으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과세 원재료 200만 원. 자, 이번에 까마귀라고 그랬죠? 까마귀 뭐 다 나오네요. 예. 혼합하시고 계정 과목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고 대변에 지급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4월 7일 원사 건물 중앙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비용 5천만 원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오산공업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가로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요. 매입의 과세죠. 엘리베이터. 이 약속어음의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건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재료를 건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지급어음으로 처리하려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건물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어음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8번째. 4월 8일 현대자동차로부터 공장 원재료 운반용 트럭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5만원 현금으로, 15만원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매입 매출 전폐 입력의 모든 거래를 입력할 것. 자, 취득세 15만원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하고요. 트럭 넣고, 그 다음에 받은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가액 1000만원, 현대자동차 넣으시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을 합니다. 차량 운반구를 하시고요. 취득세 15만원을 합산해야 되니까 1015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차값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므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1100만원이 되겠죠. 예, 부가세 포함해서 갚아야 되므로. 그 다음에 취득세 현금이 되겠습니다. 매매출전표 입력에 모든 거래를 입력할 것, 이렇게 나온 거는 원래 이게 실무에서는 취득세를 일반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취득세는 부가세 신고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전표 입력하는 건데, 문제 출제를 위해서 하나의 전표로 해서 채점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취득세를 일반전표에 넣지 않고 매매출전표에 넣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냐면, 상단에만 취득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넣지 않으면 상단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것이니까 하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일반전표에다 넣어도 매입매출전표 하단에 넣은 거하고 합산되는 것이니까요. 결국엔 똑같아지는 거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하여 극도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 5대 대당 150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50만원,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이 되겠죠? 매입이니까.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전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으므로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그대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매입의 과세. 수량하고 단가를 입력하셔야 되죠. 에어컨의 계정 과목 이름이 비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온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야 돼요. 수정 대상입니다. 대변에 선급금 되겠고요.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제품의 임가공 계약에 의해 의뢰하였던 제품을 주식회사 인성상사로부터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임가공 비용, 그다음 몇 줄 긋습니다. 자, 임가공 비용은 처음 보시는 계정 과목이 되겠는데요. 외주 가공비로 처리됩니다. 외주 가공비. 중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주 가공비. 즉, 우리가 제품을 만들 기술이 안 되면 일부를 갖다가 제작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겠죠, 대금을. 그럼 그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외주 가공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과세. 자, 제품이라고 쓰시고, 받았어요, 이제 완성된 제품을. 3만원. 3만원. 인성 상사. 자, 여하시고, 세금은 전액 현금 결제했으니까 1번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쪽에 계정 과목은 바꿔주셔야 돼요. 외주가공비, 제조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은요, 5월에다 입력하겠습니다. 5월 1일. 주식회사 신구에서 사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유니폼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에 1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올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 지급과 관계돼서 관리부에 생산부에 각각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사온 물건은 유니폼 하나를 사온 것이고요. 그 지급이 관리부, 생산부 지급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므로 복수거래가 아닙니다. 품목은 하나밖에 사오지 않았어요. 밑에 박스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관리부는 판매관리비 봉이후생비로, 생산부는 제조원가 봉이후생비로 각각 넣으라는 그런 뜻으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에 그래서 유니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전체 합쳐서 넣으시는 거죠? 120만원. 자, 거래처 넣으시고요. 신구를 공급 서명에 넣고, 전자에 열을 하시고, 분계는 혼합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리부부터 넣어보면, 네,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811번에, 공급가액 4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생산부 80. 자, 대변에 들어갑니다. 당좌표 발행한 거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 못한 거는 이제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네, 유니폼을 사왔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5월 2일 공장 화물차의 고장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수리하였다. 수리비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라고 넣으시고요. (30) 자, 분계는 1번 현금이 가장 빠르고요. 이걸 혼합을 하고 대변에 현금 넣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네, 분계만 맞으면 돼요. 차량 유지비는 제조원가 선택하셔야 돼요. 522번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수리비를 수선비로 넣어도 맞게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선비도 틀린 건 아닌데 상황이 수리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차량과 관리에서는 차량 유지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실 때 항상 공장 이런 거는 잘 보고 넣으셔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13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건물 주인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본사 건물 4월분 임대료 공급가액 70에 부가세 7만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인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라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임차료이므로 계정 과목 쓰실 때 임차료를 써야 됩니다.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51번 과세에 들어가고요. 지문에 있는 대로 4월분 임대료 넣으시고 70만원 넣고 7만원 찍힌 거 고치고요. 유담상사 전자란에 분계는 1번 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3번 혼합하시고요.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이게 지금 임차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료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 처리돼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본사 건물이니까 판매관리비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매관리비 임차료로. 자, 이번에 14번 보겠습니다. 5월 4일. 매출채 제품
배달을 위해 주식회사 상도에 운송료 10만원어치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를 위해서 발생된 운임은요, 운반비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5월 5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를 주식회사 3부지역에서 교체하고 대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그다 밑줄 긋습니다. 약소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므로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를 빼서 입력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 자료이므로 나누기 1.1을 하시면 되겠죠. 165만원 나누기 1.1 하시면 150만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분계는 혼합하는 거고요. 하단의 계정 과목을 잘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 수리한 거는 수선비로 처리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약소금에다 밑줄. 이거 지급은 아니죠? 지금 보시니까 상품 온지라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중요 표시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두 번째입니다. 16번 출제 유형 두 번째. 5월 6일 주식회사 상도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 2200만원어치를 공급받고 영수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율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그러면요, 매입에 영세로 입력합니다. 52번입니다. 이제 이게 수출할 제품에 쓸 원재료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상도 들어가고요. 전자란에 분계 혼합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부가세가 0이므로 예, 부가세 대급금이 뜨지 않습니다.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건 재료를 사왔으므로 재료 사왔죠, 이번에?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절반이니까 2200만원의 절반 11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5월 7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000만원을 주식회사 수민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수율로 발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렇게 사본을 줘야 되는 거고요. 구입대금 중 600만원은 상도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사하였고 그 어음 밑줄 긋고요. 받을어음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입금이 되겠죠. 하단에 어음 주의하십시오. 거래처를 상도로 바꿔야 돼요. 네, 상도로부터 받은 어음을 줬고 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외상매입금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래처 수정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출제 유형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출제 유형 세 번째 18번, 5월 8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으로부터 또 요금에 대한 계산서 한 장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계산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53번, 면세입니다. 면세. 면세로 넘어왔습니다. 수도요금의 계정 과목이 수도광열비입니다. 지문에 공장이라는 말, 이런 말이 없으면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처 과장 이태경의 결혼식에 사용할 축하화환을 10만원의 주식회사 꽃나라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죠. 10만원 꽃나라. 자, 그 다음에 혼합하시고요. 이게 접대비겠죠? 매출 거래처한테 줄 것이므로 판매 관리비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유일정미소로부터 생산부 직원용 구내식당에 사용할 쌀을 전액 외상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식사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쌀은 공유생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외상의 이름은 이제 미지급금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면세가 되겠고요. 혼합으로 하시고, 제조원가의 공유생비 선택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1번은 6월 1일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영업직 직원들에게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00만원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특강료는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던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받았으므로 53번 면세가 똑같이 되겠습니다. 자, 특강료라고 쓰시고요. 30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자, 계약금은 이제 선급금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금이죠. 그 지문 좀 보시고 설명 하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20번에는 계산서라는 말만 나오고 전자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전자란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21번은요, 전자계산서라고 나옵니다. 22번도. 전자가 나오면 원래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험시 유의사항에 시험시 유의사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시험시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의사항인데 입력하면 하단의 분계까지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전자 입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에 대해서는 어떤 유의사항도 없으니까 21번, 22번 전자란에 열을 표시하지 않아도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즉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학습을 할 때 전자가 나오면 전자란에 열로 표시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21번, 22번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전자에 열을 표시해도 틀리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열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한 거죠.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공장 건물 신축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림으로부터 토지를 1억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는 면세입니다. 팔고 살 때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토지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세금 중에 1,0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이제 미지급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면세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원재료를 토지로 꼭 바꿔주시고요. 토지 사온 것이므로 보통예금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나머지 이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4번입니다. 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대전백화점에서 매출처에 선물로 증정할 커피 세트 30개를 한 개당 3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으며 선물은 구입 즉시 전량거래처에 전달하였다. 커피 세트는 매출처에 선물할 것이므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접대한 물건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관련 자료 입력은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을 경우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자료는요, 공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므로 그럴 경우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커피 세트 자, 붕괴는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불공을 선택하면 중간에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그런 란이 나오는데요.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이 불공제 사유는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자액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료 한 번의 입력으로 첨부서류가 작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으로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쁘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부가세가 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공제가 안 될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가 공제가 된다면 해당되는 부가세, 즉 9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서 부가세 신고 시 공제나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공제가 안 되므로 그 해당되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대비 계정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프로그램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고 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한꺼번에 나오게 해놨습니다. 99만 원이라고.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 접대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현금 50만 원을 고치고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죠? 예, 접대비이므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6월 4일, 5월 25일에 구매 계약한 중형승용차 2,500cc 한 대를 금일 현대자동차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도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계약금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부터 10개월 할부 지급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cc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00cc죠? 승용차 매입과 관련해서 1000cc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승용차는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품, 제품 판매와 관계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승용차를 상품으로 해서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승용차를 운송업에 사용하거나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로표에서 했던 내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 이쪽으로 쓰는 그 승용차가 영업활동에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 쓰지 않는 승용차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과세관청에서 이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0cc 이하의 소형 승용차는 공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승용차의 구입뿐만 아니라 임차, 즉 렌트, 유지, 각종 유류대금 및 수선비 등도 전부 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공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므로 자, 불공제 사유는 3번입니다. 자, 분계는 혼합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시고요. 대변에 첫 번째 계약금부터 처리하죠. 선급금, 미리중 계약금 10만원으로 정하고
금액을. 두 번째, 할부,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므로 구입한 물건이 차량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6월 5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998cc를 900만원에 취득하고 그와 같이 별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거 공개되는 거죠. 998cc는 1000cc 이하입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단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62만원, 번호판 부착 3만원, 수수료 5만원. 이거 전부 다 차량 운방으로 처리하는 거죠. 현금으로 지급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모두 입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입니다. 승용차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주공제 사유, 이거 공개가 되는 겁니다. 예. 51번을 선택하십시오. 1000cc 이하이므로 과세. 그 다음에 전자 여고요. 인전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에 900만원에다가 취득세부터 수수료까지 전부 더하셔야 돼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으므로. 그래서 62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5만원을 더하면 970 되겠고, 부가세 공제가 되는 이유는 1000cc 이하여서 그럽니다. 대변의 현금. 현금은 그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수수료까지 70 처리하고, 값은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이렇게 처리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쪽은 매출 쪽보다 거래 내역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업무상 다양하게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6월 4일, 6월 5일짜리네. 6월 6일. 26번 보겠습니다. 6월 6일. 당사는 업무용 소형 승용차 1800cc를 주식회사 금호 렌탈로부터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금일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cc가 1800cc고요. 렌탈한 것이므로 임차한 거죠. 임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 비용에 특별한 말이 없으므로 이 등록된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되고 임차료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렌트 회사는 과세 사업자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참고로 그 리스도 있는데요. 승용차 빌릴 때 리스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받게 돼요. 그래서 렌트 회사로부터 차를 빌리면 세금 계산서 받는 거고 이게 공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 6일 불공이죠. 자, 불공제 사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번 선택하시고, 자, 분계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자, 계정 과목 이름 1차료가 되겠고요. 업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판관비 선택하라는 말이고, 배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영업용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고 업무 활동에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업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회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인승 소형 승용차 2000cc에 사용할 경유 50만원 부가가치 별도에 구입하고, 공제 안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 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란에 여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원주유소로부터 수령하였다. 부가가치를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고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불공입니다. 자, 경유가 되겠고요. 경유 50만원. 수원주유소 여 입력하지 마시고 사유 3번 분계 혼합 기름값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차량 유지비 판관비 선택하시고, 부가세 공제 안 되면 이렇게 포함해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회계 처리되는 과정을 잘 봐주셔야 돼요. 배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제조부는 협력업체에 선물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랜드마트에서 LED TV 한 대 40인치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세금은 법인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LED TV를 회사 업무에 쓴다면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협력업체 선물용으로 준다고 그랬죠? 근데 접대비입니다. 근데 제조부는 그랬으니까 이 접대비 선택하실 때 제조원가 513번 접대비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입니다. 사유가 접대비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계는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결제했죠? 따라서 미지급금 처리가 되었던 걸로 혼합을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카드로 결제하면요, 하단의 거래처를 이제 카드사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지급금의 카드사 변경이 안 돼서, 예, 카드사로 바꾸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카드로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6월 9일, 당사는 화성에 반도체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 즉시 그 건축물은 철거를 했다.
동건축물의 철거 작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담상사로부터 1,000만원, 그와 같이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의 3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는 반도체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재정 과목은 건축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철거비는 어떻게 되냐면 토지로 처리하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이고 토지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가세는 토지가 면세이므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불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철거비는 토지로 처리가 됩니다. 지금 철거비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철거한 회사를 넣으시고요. 전자라는 열을 표시하시고 사위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혼합하시고 하단에 철거비가 토지에 포함되어야 되므로 토지로 처리하죠. 자, 30%는 현금으로 그랬습니다. 1,100만원 곱하기 30%에서 330으로 고치시고요. 나머지 한 달 후에 주기로 한 건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토지 취득을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취득 시 발생되는 이 비용은 토지로 처리해야 됩니다. 200만원 지급했죠. 그 수수료.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토지로 처리되는 겁니다. 토지로 처리되니까 이번에도 불공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령했고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죠?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계는 1번 하시고요. 하단의 수수료는 토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유형 5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5번째 넘겨주시고요. 7월에다 입력하겠습니다. 7월 1일 미국 네오맘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2,000만원을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하고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0만원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가세를 완납을 해야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을 원재로 대체하는 일반적 병력을 생략한다. 자, 이 자료를 입력하실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랬죠? 55번 수입으로 입력합니다. 55번. 자, 수입한 물건은 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55번으로 입력하고요. 만약에 수입한 물건에도 공제가 되지 않으면 방금 전에 입력한 방법대로 54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은 수입은 다 공개되는 걸로 나오니까 54번 선택이 되겠, 55번 선택 되겠고요. 수입.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 통관의 절차상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이제 들어올 때는 해당되는 물건을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물건 운송 중에 있다 그러면 미착금 일반적표에다가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도착이 되면 온제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메인 매출점표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착금부터 시작해서 온제로까지 대체하는 거는 전부 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가세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메인 매출점표에다 입력하고 관련 부가세만 처리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수입의 특성상 관세 등이 이제 부과되면 그 부분도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서 같이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가세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맨 밑에다가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와 관련해서 개발사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부가세 관련된 것만 떠요. 관세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다면 해당되는 거는 수입하는 자산에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수입 이렇게 돼가고요. 자, 수입과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원재료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부가세 부분이다라고 그랬고요. 2천만 원. 자, 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하는 거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거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 과세를 해야 되므로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국내법에 의거해서 적용되므로 세관에서 발행하죠. 따라서 세관을 쓰셔야지 수입을 하게 되는 외국회사를 쓰시면 안 돼요. 전자라는 열을 가지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1번 분개를 해보시면 앞에 거하고 좀 달리 원재료가 뜨지 않고 부가세만 뜨죠. 그거 통과의 절차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대체하는 일반적 입력을 생략한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이제 주는 것만 입력하면 되고 지금 부가세만 이제 준 거죠.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그 관세 등이 발생된다면 그거는 관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가 계산되고요. 따라서 거기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그 관세 등을 수입하는 그 자산으로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이제 부가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되는 거죠. 해당되는 물건은 일반 절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문제에서 생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공급시에 세관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입시에 세관을 넣자. 다음은 출제 유형 6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월 2일 주식회사 삼보 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55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랬어요. 과세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전폐를 받고 공제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경우 57번 카과를 선택합니다. 57번입니다. 컴퓨터라고 치시고요. 컴퓨터의 계정 과목은 비품이 되겠죠?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삼보 컴퓨터.
유형에 카자가 들어가 있는 거 고르시면 중간에 신용카드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세트시 맵에도 똑같아요. 예. 카드사 선택하시고, 자, 계정 과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품을 샀으니까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 붕괴 유형에서 4번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빨리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 4번의 카드는요, 매출시에는 미수금이 나오는 거고, 매입시에는 미지급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기본값이. 그래서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자로 들어가 있는 유형에서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고른 카드사가 자동으로 거래처에 반영됩니다. 자, 4단에서 원재료를 필품으로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붕괴 작업이 완료돼서 상당히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카로 시작되고요. 카면 이렇게 시작되고 시험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붕괴를 해야 될 계정 과목이 미수금, 미지급금일 경우 붕괴번호 4번이 제일 빠른 붕괴가 됩니다. 물론 4번 안 하고 혼합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혼합으로 하면 미지급금을 쳐서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사를 거래처단에 엿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붕괴 유형은 여러분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붕괴만 맞으면 하단에 붕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잠깐 봐주시면 부가세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물건을 매출하면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한 거는 이제 3번이고요. 예, 3번. 과세 부분 관련해서 물건을 매입하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제 받은 거는 매입세 쪽을 보시는 건데 14번입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그 14번에 오른쪽을 보십시오. 오른쪽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를 말해요. 2페이지에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보이는 거 있죠? 오른쪽에 하단에 저거 커서 잘 보십시오. 거기에 40번, 41번에 들어갑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41번에 들어가고요. 그걸 고정매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40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그 비품은 고정매입이므로 41번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불공사료 넣은 거는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10번, 11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한 번 더 들어가요. 세금계산서 받은 건 공제가 돼야 되니까 10번, 11번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54번 불공은 16번에 또 한 번 들어가서 2번 이렇게 기록됩니다. 매입신고세. 그래서 매입세에서 이제 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영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입력으로 신고서, 그 다음에 첨부서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33번 보시죠. 7531.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본사 사무실에 사용할 온풍기를 구입하였다. 그 온풍기도 비품입니다. 세금 330만원 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죠? 맵세 공개요건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똑같이 카거가 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입력하시고요. 신용카드사 고르고 4번 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비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유형 7번째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7월 4일입니다. 사내 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 부식은 채소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렬탕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원은 법인카드, 국민카드로 지급하였다. 사내 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쌀과 채소는 면세입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지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점표 지금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 면세 물건을 사고 카드 점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이럴 때 카면으로 입력합니다. 카드 면세 줄임말이죠. 58번이라는 거. 쌀과 부식 넣으시면 되겠고, 그 부식은 채소니까 면세입니다. 부가세 면세이므로 없고요. 카자가 들어가니까 중간에 카드사 고르는 거 똑같고요. 자, 회계 처리가 미지급금 되는 거니까 분계번호 4번 하시면 제일 빨리 분계가 됩니다. 쌀과 부식은 생산직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조원가의 공유생비, 즉 511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7월 5일입니다. 대전백화점에서 한우갈비 세트 그와 같이 면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110만원 국민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사했다. 이것도 똑같이 카드 면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40만원어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사 공장 직원에게 제공하였고, 복리후생비죠? 제조원가의 복리후생 511번. 나머지는 특정 매출 거래처에 증정하였다. 이건 접대비죠? 접대비. 이 접대비는 면세 물건의 접대비니까 불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카드 면세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고요. 아래쪽에 계정 과목만 첫 번째 공장 직원 511번 복리후생비 금액 40으로 수정하시고, 두 번째 매출처에 준 거는 항관비의 접대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접대비 81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입니다. 원사 사무실에서 사용할 식당을 홍탕가구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165만원 부가세 포함, 과세 물건이죠?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현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수표했다.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죠? 과세 물건이고, 그럴 때 61번에 현과로 입력합니다. 과세 물건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일반 과세자로부터 받으면 현과로 입력합니다. 61번입니다. 자, 체크상 되게 꼭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라고 그랬어요.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다. 건별 카과 현과 부가세 포함해서 넣습니다. 홍탕가구. 자, 분계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책상은 비품 처리하는 거죠. 37번 보겠습니다. 7월 7일. 생산부서 사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기 위해 2000쌀 50포대를 유일정미소로부터 구입하고, 쌀은 면세입니다. 현금으로 120만원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면입니다. 62번입니다. 면세 물건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으면 현면. 62번.
유일정무소, 그 다음에 분계는 1번 하시고요. 생산부서 사원들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거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를 전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